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진짜 오늘은 거의 뭐 폭락이죠, 폭락. 이런 말이 있네. 폭삭 당했다. 폭삭 당했수다. 폭삭 망했수다도 아니고 속았수다도 아니고 폭삭 당했수다. 공매도 재개 첫날 증시가 완전 출렁거렸고요. 2차 전지주 작살나고 뭐 다 작살났어. 2차 전지주 반도체 아유 참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딴 게 아니라 이 공매도를 뭐 하는 건 무는데 지금 때가 아닌데 좀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트럼프 관세 좀 잠잠할 때 그때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뭐 6개월 정도 좀 연기 더 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꼭 3월 31일 날 이렇게 해야 하는지, 누구 연맥이려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쇼 치려고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돼요? 한 6개월 정도 좀 연기했다가 좀 안정화되면 하지. 굳이 그렇게 공매도가 급한지. 공매도 하면 당연히 지금 장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공매 치는 게 유리하죠. 외국인들 좋은 꼴 만들어주는 거지 뭐. 하여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여기에다가 또 외국인 투자들의 거센 매도세,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 결국 주가는 빠집니다. 여기 또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었던 2차 전지주 바이오 일부 종목 직격탄 맞죠.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피도 3% 빠지고 코스닥도 3%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연초로 왔어요. 연초 수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700억 순매도했고 개인들 7,800억, 기관 6,60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2,16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 개인은 637억, 기관이 1,477억 사들였죠. 특히 대차장고 비중이 컸던 2차전지 이 바이오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더라고. LG엔설 6%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4.6, LG화학 5.4, SK이노베이션 7.1, 포스코 퓨처엠 6.7, 에코프로비엠 7%, 에코프로 12.59.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많이 빠졌더라고. 5만 원이 깨졌어요. 5만 원이. 큰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3%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4.5, HLB 3.67% 빠졌네요. 이렇게 반도체주의 낙폭도 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5만원대, 19만원대로 주저앉았고 한미반도체 10.7% 빠졌네요. 6만 8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고조됐는데 공매도 재개까지 겹치다 보니 지수 하방에 압력이 좀 커진 것 같고, 다음 달 4월 2일 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다 보니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일제히 급락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인들 좀 바보야. 아니 저런 대통령을 왜 뽑아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뭐 관세 때리면 좋은 줄 아나? 결국 관세 때리면은 미국 자기 자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물가 오르는데 물가 오르고 침체될 가능성도 있고 누가 좋아하냐? 이걸 막아야지. 대통령 하나 똑바로 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험한 꼴을 당합니까? 좀 바보 같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다 죽여놓고서 나중에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지금 대 전문가라는 놈들은 뭐 부정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상호 관세 발표에 주목을 하던데 4월 1일 상호 관세 불확실성,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불안, 국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수급 변동성 증폭 등 대내외 약재가 겹치다 보니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지금 하락은 과매도 성격이 다분해서 현재 지수 레벨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단은 뭐 가만히 있어야겠죠.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골 때리는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온스당 3,100달러마저 돌파를 했죠. 이래서 향후 가격이 반토막 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금 가격도 너무 거품이야. 그냥 올랐잖아 계속.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면은 모닝스타가 공급 증가랑 수요 둔화를 지적을 하면서 금 가격이 향후 5년 동안 온스당 1,82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 가격이 향후 40% 가까이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금 가격 하락의 첫 번째 요인으로 공급 증가를 꼽았는데 그는 높은 금 가격으로 채굴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금광 업체들의 수익성은 온스당 950달러인데 2012년 이후로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금광 업체를 운영하고 싶을 정도로 채굴 수익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호주를 비롯해서 주요 생산국들이 신규 금광 개발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런 공급 증가가 향후에 금 가격을 끌어내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 가격 하락의 두 번째 이유로 수요 둔화를 보는 것 같아요. 금 가격이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개인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향후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번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인들이 몰려서 공격적인 공매도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어디 쪽에 많이 했는가? 일단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에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많이 공매도를 치지 않았나?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매도 쪽에 몰려있는 여러분 주식은 될 수 있으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요즘 보니까 또 달러를 많이 모으더라고요. 달러 이제는 달러가 요즘 또 환율이 또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지난달 말 요번 달이죠. 뭐 지난달 1,460원 돌파하면서 또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50억 달러 가까이 빠져나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1일 보고한 2025년 2월 중에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을 보니까 지난달 말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은 985억 3천만 달러, 한 달 전보다 48억 1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하네요.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이 가진 국내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기업들의 예비용 달러 확보가 이어지다 보니 2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 이번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더라. 주로 달러화 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37.9억 달러라고 하니까. 환율 상승의 기업들이 원화를 환전할 유인이 확대되면서 기업 예금 위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환율도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또 아주 좀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1475.3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뭐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겠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되겠죠. 그때 봐서 또 상승하고 하면은 꼭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